국도 1A에서 만난 이야기, 여러분, 귀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운전사라는 직업은 장거리 도로에서 일하는 직업이에요. 이 직업은 정말 힘들고 음산한 길을 달려야 하죠. 특히 국도에서 시멘트로 지어진 사당들이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곳에 향이 피어오르는 나무가 있다면, 영혼들이 떠나지 못한다면, 그들은 운전사들과 장난치기를 좋아해요. 깊은 밤에. 어떻게 장난치는지 여러분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리위이 언의 진짜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제 작은 게임에 참여해주세요. 채널 구독도 부탁드려요. 이제 엘리위이 언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탄이라는 운전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탄은 저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보내왔어요. 하나는 그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 다른 하나는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탄은 밤에 운전하다 보니 익숙해졌다고 해요. 하지만 익숙해졌다고 해서 무섭지 않다는 건 아니죠. 장거리 운전사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무서운 경험을 하게 마련이에요. 그도 몇 번은 졸다가 도로를 벗어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럴 때는 정말로 차가 얼어붙는 느낌이죠. 어느 날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도로를 급히 가로질렀어요. 그래서 차가 화장실에 부딪혔죠. 다행히도 차는 살짝 긁힌 정도였어요. 또 몇 번은 운전 중에 졸음이 쏟아지기도 했죠. 너무 피곤해서 눈이 감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로 옆에 차를 세우고 세수를 하고 몸을 풀었죠. 이렇게 한참 돌아다니다가야 다시 운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도로에서의 졸음이에요. 조금만 졸아도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상한 점은 졸음 외에도 또 다른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도로 옆에 있는 사당들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미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그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해요. 3일 동안은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데, 특히 밤이 되면 그곳에 작은 사당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안에는 빨간 향이 타고 있는 나무가 있어요. 혹은 빨간 불빛이 켜져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마다 그의 마음은 불안해지곤 해요. 이건 그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에요. 다른 운전사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죠.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더 긴장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눈을 감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그곳을 보지 않기도 하죠. 하지만 탄은 예전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는 단순히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라고 생각했죠. 혹은 그 구간에서 사고가 났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 지나가면서 왜 무서워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당을 지나칠 때는 평소처럼 운전했어요. 그러다가 탄이 겪은 사건이 있었죠. 그건 한밤중에 운전하던 중의 일이었어요. 그때는 벤산 지역을 지나고 있었고, 국도 1A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당을 만나면 그냥 평소처럼 달려요. 그때 탄 운전사의 차에서 있었던 일 말이죠. 한밤중에 화물 운송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때는 빈뚜안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고, 국도 1A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이었죠. 모든 게 아주 평범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죠. 차에 올라타고 다른 여행과 다를 바 없었어요. 기억해요. 출발하기 전에 간단히 먹고 마셨어요. 술은 마시지 않았고요. 피곤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밤에 운전하니까 눈을 더 크게 떠야 했죠. 그때 국도는 차량이 오갔어요.
하지만 너무 붐비지는 않았어요. 어떤 구간은 밝았고 어떤 구간은 어두웠어요. 길가에는 주택들이 드문드문 있었죠. 그리고 한 곳은 땅이 울퉁불퉁했어요. 길가에 나무들이 있었고요. 완전히 어두웠어요. 꽤 먼 거리를 지나갔죠. 그때 턴이 길가에서 보았어요. 작은 사당들이 몇 개 있었어요. 어떤 것은 나무 밑에 있었고 어떤 것은 덤불 속에 있었죠. 어떤 것은 간단한 시멘트로 지어졌어요. 앞에는 물병과 과자와 향이 놓여 있었죠. 정말로 운전사들은 이런 장면에 익숙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그렇게 보였어요. 그다지 깊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다 어느 사당을 지나칠 때 어딘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그것도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흘끗 봤죠. 그뿐이었어요. 그때는 배송할 물건 생각에 바빴거든요. 그래서 깊게 생각할 여유가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 사당을 지나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몸이 이상하게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느낌이 핸들이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무거워졌죠. 정말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런 경험은 이미 운전해본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차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몸이 무거워지더라고요. 두 손도 아프고요. 그래서 핸들이 정말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때 정말로 두 손이 아팠어요. 무언가 무겁게 느껴졌죠. 몇 분 전만 해도 정상적이었는데요. 그런데 몸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눈이 피곤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정말 불편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밤에 운전하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더 힘을 내야 했죠. 이 구간을 지나가고 어딘가에 들러서 좀 쉬어야겠다고. 이해하시죠, 여러분? 말하기도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할 틈이 없었죠. 그때 앞쪽에서 보였어요. 하얀 것이.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 하얀 것이요. 안개 같은 건 아니었어요. 도로 전체를 덮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마치 구름이 살짝 열려 있는 것 같았어요. 얇고 그게 차 앞에서 계속 떠다니고 있었죠. 처음에는 좀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안개라고 생각했죠. 밤에 운전하니까요. 낮은 구간도 있었고 빈 땅 위에 자주 생기니까요. 안개가 있는 건 흔한 일이죠. 하지만 조금 더 가니까 그 하얀 것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커졌죠. 차 앞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 시야를 가리고 있었죠. 그때요. 제가 하이빔을 켰어요. 하이빔으로 더 잘 보려고요. 그때 눈을 크게 뜨고 있었죠. 밤에 국도를 달리니까요. 갑자기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딘가에 점이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앞을 보고 집중하고 있을 때 그 하얀 안개를 지나가려는데 갑자기 하얀 그림자가 차 앞을 가로막았어요. 진짜로요. 사람인지 뭔지 생각할 틈도 없었어요. 그냥 검은 그림자만 보였죠.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차 앞을 스쳐 지나갔죠. 갑자기 몸이 얼어버렸어요. 운전하는 사람의 본능으로 눈앞에 무언가가 튀어나오면 무조건 핸들을 꺾어야 하죠. 그렇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었어요. 차가 힘을 주며 흔들렸죠. 차가 쿵쿵거리며 지나갔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귀신이 무서운 걸 잊어버렸어요. 머릿속에 딱 하나의 생각만 남았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뭔가를 치진 않았는지, 아니면 뭔가에 부딪히진 않았는지. 차가 멈췄을 때 문을 열고 바로 내렸어요. 그때 도로는 한산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릴 때 갑자기 모든 게 조용해졌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차 앞쪽으로 뛰어갔어요. 양쪽을 살펴봤어요. 차 아래도 확인했어요. 계속 이리저리 돌아다녔죠. 혹시나 강아지나 고양이를 밟았는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로 아래에는 제 차의 브레이크 자국이 보였어요. 조금만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바퀴 자국이 그곳에 다 있었어요. 그때 본 건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그게 저를 정말 소름 끼치게 했어요. 만약 그때 강아지를 봤다면, 혹은 고양이가 뛰어가는 걸 봤다면, 비닐봉지가 날아가는 걸 봤다면, 조금 덜 무서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제 눈에 보인 건 분명히 뭔가의 그림자였어요.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핸들을 꺾었죠. 내려가서 확인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는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운전사들이 이상한 일을 겪으면 현실적인 이유를 찾으려고 하죠. 그때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피곤하겠지. 혹은 뼈와 머리가 저를 헷갈리게 했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제가 귀신을 만났다고 인정했다면 절대 다시 차에 오르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다시 운전석에 앉았어요. 한참 앉아 있었는데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이야기를 하자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부처님을 외웠어요. 저는 절에 자주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는 그 영혼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익숙한 부처님 말씀들이 입에서 나왔어요. 정말로 앉아 있었어요. 한참 동안 심장이 진정되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야 다시 출발할 용기를 냈어요. 운전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도 여전히 긴장했어요. 그래서 정말 천천히 운전했어요. 앞을 바라보며 절대 다른 곳을 보지 않았어요. 그 구간을 지나 조금 더 갔어요. 그러다 보니 주택가가 보이고 가로등과 집들이, 길가에 있는 가게들이 보이자 그제야 멈췄어요.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담배를 꺼내서 정신을 차렸어요. 그는 불빛이 있는 곳에, 사람들도 지나가는 곳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느낌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죠. 조금씩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시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시작했어요. 정말 피곤한 거겠지. 슬프게도 눈과 코가 나를 속이는 거죠. 운전사들 사이에서 가끔 밤길을 달리다 보면 화장실이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고 쓰레기 봉투가 개로 보이기도 해요. 그건 정말 아니죠. 정말로 터난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첫 번째 그날 한 번만 만났다면 내가 피곤해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밤길을 많이 달려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하지만 며칠 후 나는 다시 그 길로 가는 화물차를 타게 되었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동료 운전사가 함께해서 짐을 실어야 했어요. 출발하기 전에 나는 여전히 벤선의 그 길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그 구간에 다다르면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가고 잘 살펴보라고. 이전처럼 막 달리면 안 되니까. 처음에는 모든 게 아주 평범했어요. 두 형제가 차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졸음을 쫓았죠. 차는 고르게 달리고 도로도 괜찮았어요. 별다른 일은 없었죠. 하지만 그 사당 근처에 다가가자 화난가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차가 사당을 지나고 조금 더 달렸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확실히 생각했죠. 지난번은 내가 피곤해서 그랬던 거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 생각이 끝나자마자 나는 도로 옆에 있는 걸 봤어요. 한 소년 영혼이 그렇게 서 있었어요. 나는 그걸 보고 바로 알았죠. 대략 7, 8살 정도였어요. 그래서 나는 자연스럽게 말했죠. 어머, 이 시간에 누가 이렇게 길에 나와 있지? 그때 옆에 있던 엘리가 바로 물어봤어요. 엘리는 밖을 쳐다봤고 보고 나서 그냥 한마디 했어요. 형, 나는 아무 아이도 안 보이는데? 그때 터나는 여전히 뚜렷하게 보였어요. 그는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죠. 거기 저쪽에 서 있어. 도로 옆에. 너는 못 보니? 그가 손을 흔들며 가리키고 있었어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기 저쪽에 서 있었어요. 그 길 옆에 있었는데 못 보셨나요?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더 뚜렷하게 보였어요. 그 작은 아이. 옷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도로 옆에 가만히 서 있었죠. 그 옆에 있던 엘리는 전혀 보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파는 알았죠. 이건 뭔가 이상하다고. 그 후 거의 즉시 손이 저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고개가 올라가는 느낌. 손이 저려왔죠. 그냥 가벼운 저림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마비된 느낌이었죠. 마치 손이 테이블에 붙어버린 듯. 그 저림 속에서 무언가가 계속 쑥쑥 느껴졌어요. 내 손이 핸들을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힘이 빠졌어요. 더 이상 평소처럼 단단하지 않았죠. 그 순간 빨간 그림자가 차 앞에서 뛰어다니는 걸 봤어요. 소리쳤죠. 그때 정말 꿈꾸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느낌은 확실했어요. 차가 뭔가를 지나쳤다는 그 순간부터 정말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운전도 제대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때 옆에 있던 동료가 차가 흔들리니까 놀라서 나왔어요. 그가 물었죠. 괜찮냐고? 왜 이렇게 이상하게 달리냐고? 하지만 파는 그때 대답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입이 굳어버린 듯. 그때 내 머릿속에선 오직 한 가지. 차를 안전하게 도로로 끌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두면 큰 사고가 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힘을 다해 차를 도로로 돌렸어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죠. 차가 멈춘 후 내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그 동료는 얼굴이 하얗고 마치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계속 물어봤지만 나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죠. 그냥 앉아 있었고 영혼이 구름 위로 올라가는 기분이었어요. 계속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도 대답을 못했어요. 앉아서 영혼이 구름 위로 올라가고 1분만 조심하자. 영혼을 조심해야 해. 기억해. 아무것도 밟지 않은 것 같아. 그때는 머리를 내밀기도 무서워서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어. 그냥 그 친구에게 물어봤지. 그런데 내가 뭘 밟은 것 같아? 그 친구는 얼굴이 창백해졌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 갑자기 내가 방향을 틀었고 너는 아무것도 밟지 않았어. 그냥 지나간 것뿐이야. 초록불이 깜빡였는데 못 봤어? 내가 뭘 잃어버렸다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도 반신반의했어. 그래서 눈을 가늘게 뜨고 후방 거울을 살펴봤지. 그때 내가 말하길 정말 더 무서워졌어. 내 차의 불빛 아래에서 빨간 불이 깜빡였어. 바퀴가 소년의 몸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보였어. 그런데 피가 하나도 없었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눈만 크게 뜨고 나를 쳐다봤어. 나는 하늘에 계신 분이시여. 거울로는 잘 보이지 않았어. 그냥 흐릿하게 보였어. 그런데 내 영혼은 이미 구름 위로 올라갔어. 정말 그때 진짜 무서웠어. 하지만 혹시나 사람을 다치게 할까 걱정했어. 그래서 깊이 생각할 수 없었어. 그때 정말 조심해야 했어.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확인했어. 내려가고 나서 바퀴 아래를 봤더니 아무것도 없었어. 그 친구는 차 안에 앉아 있었어. 그래서 내려와서 나를 따라왔어. 내가 땀을 흘리고 있는 걸 보고 그 친구가 물어봤어. 그때 나도 힘이 없어서 그 친구를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 그냥 어른들이 항상 말했던 게 기억났어. 길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면 무조건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냥 기도를 했어. 여기 계신 조상님들. 저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여기를 지나가게 해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여기 지나가야 할 일이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잘못한 게 있다면 부디 용서해주세요. 잘 지나가게 해주세요. 다음에 이곳을 지나갈 때는 약속할게요. 제가 과자를 사올게요. 기도를 마친 후에 그때 다시 차에 올라타고 차에 오를 때 조용히 기도를 더 했어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기도를 마친 순간부터 차에 올라타는 순간 몸이 점점 괜찮아지기 시작했어요. 귀는 여전히 조금 멍했지만 이제는 그 전처럼 아프지 않았어요.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여전히 긴장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를 물어보며 궁금해했어요.
뭘 봤냐고. 왜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했냐고. 그때 파는 다 말하지 않았어요. 간단히 말했죠. 아마 깨끗한 곳에 부딪힌 것 같다고. 기도했으니 이제 조용히. 계속 가자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친구도 조용해졌어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가기로 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소름 끼쳤어요. 그때부터는 정말로 길이 평범해졌어요. 더 이상 이상한 소음이 없었고 귀를 아프게 하는 소리도 없었어요. 누군가 길가에 서 있는 느낌도 없었고 차는 조용히 달렸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더욱 평범해질수록 파는 그때의 일이 운명 때문이 아니라고 느꼈어요. 만약 졸음 때문이었다면, 눈이 감겨서 그런 거라면 기도를 마친 후에 이렇게 바로 좋아질 수는 없었겠죠? 그리고 그 길을 지나서 물건을 내려놓는 곳에 도착했어요. 형과 저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친구는 조용히 있었고 파는 오로지 길만 바라보며 운전했어요. 차를 멈추고 나서야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런데 파는 그냥 앞만 보고 길만 보며 달려요. 차를 멈추고 나면 그제야 마음이 편해져요. 그렇죠. 그 사건은 방금 일어난 일이에요. 정말 뚜렷하게 기억나요. 그래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죠. 그때 기다리면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인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들려줬죠. 제가 이야기를 다 마치자마자 주인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나서 물어봤죠. 길가에서 본 게 아이였냐고요. 어린아이였던 거죠. 맞죠? 그 질문을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했죠. 그때 그분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정말 그곳이었군요. 그 사당은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곳은 소년 영혼을 기리는 사당이죠.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외부인이 지나가면 모르겠지만 알고 있는 사람은 스승에게 인사하고 혹은 들릴 수 있다면 향을 한 대 피워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무시하면 인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온몸이 오싹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죠. 어떤 아이인지. 그때 그분이 저에게 그 길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그분이 말하길 대략 20년 전쯤에 어머니와 아이가 길을 따라 떠돌고 있었대요. 그들은 집도 없이 살고 있었어요. 떠돌다가 하루는 길을 따라 헤매고 있었죠. 그날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길에 다다랐고 그들은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니는 너무 피곤해서 아이를 근처 바위에 숨겨두고 잠을 자게 했어요. 아침이 되어도 아직 해가 뜨지 않았죠. 어머니는 계속 자고 있었고 아이를 먼저 깨우고 달려나갔지만 아마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는 길로 나갔고 그리고 다음날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때 어머니가 깨어나셨고 그래서 어머니가 정신이 드시면 정신이 나가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너무 가난해서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죠. 그래서 그녀는 알게 된 건 자기 아이가 그 근처에 있다는 것뿐이었어요. 그녀는 일을 그만두고 말았죠. 그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그 길을 지나가면 특히 깊은 밤에 어린 아이가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차 앞에 갑자기 나타난다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아이가 길가에 서 있다고. 마치 그 아이가 나타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말하길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그 아이가 눈앞에 나타나서 놀란다고. 그래서 운전사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잡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게 되죠. 그래서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벼운 상처만 입었고 어떤 사람은 차가 전복되기도 했어요. 더 심한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중간에 끼어들어 형님이 말한 것처럼 또 다른 운전사가 그 길을 지나갔어요. 그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차를 몰고 가다가 아이 하나가 차 앞으로 뛰어드는 걸 봤다고. 그래서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차가 한쪽으로 기울어졌죠. 차 안에 물건들이 다 쏟아졌고 다행히도 가벼운 상처만 입었어요. 그런데 그가 차에서 내려서 확인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형님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 주인이 말하길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주변 사람들이 모여서 사당을 세우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사당이었는데 점차 사람들이 향과 등 과자, 우유와 장난감을 가져와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점점 큰 사당이 되었죠. 지금의 모습처럼요. 주변 사람들은 그 사당을 소년 영혼을 모시는 곳이라고 부르고 그냥 지역 주민들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운전사들이 그 길을 지나가면 서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소년 영혼을 기리다. 지역 주민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운전사들 사이에서 지나가면 항상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보통은 3번 인사하는 게 예의죠. 그때 투홍 형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왜 스님을 초대하지 않냐고, 기도하러 오라고, 아니면 소년 영혼을 위해 뭔가 해주라고. 저기서 혼자 있는 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자 안에 있던 한 사람이 말했어요. 그건 스님이 하신 게 아니라고. 이미 스님을 초대해서 기도를 한 적도 있다고. 그리고 왕에게도 기도를 하라고 했대요. 근데 정말 이상한 건 소년 영혼이 가기를 거부했어요. 한 번은 기도를 하던 중 소년 영혼이 근처 사람에게 들어가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과자를 달라고 했고 우유도 달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물어봤죠. 왜 스님을 따라가서 저승으로 가서 편안해지지 않냐고. 그러자 소년 영혼이 한마디 했어요. 듣는 사람 모두가 소름이 돋았죠. 여기보다 더 나쁜 곳은 없어요. 과자를 계속 먹을 수 있고 운전사들과도 놀 수 있으니까요. 지나가는 운전사들이 저를 부르면 저는 그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때 스님이 기도를 하면서 무심코 말했어요. 그렇게 하면 너무 불쌍하다고.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자 그 영혼이 대답했어요. 내가 대답할 수 없다고. 내가 죽을 뻔했던 그때 누군가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냐고. 그 말을 듣고 판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때 그의 마음은 정말 이상했어요. 진짜 두렵기도 하고 정말 불쌍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들으니 그것도 결국 길가에서 죽은 아이니까요. 아무도 그를 위해 향을 피우지 않았고 그냥 그곳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가 생긴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사건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형은 계속 생각했어요. 마음속으로 두렵기도 하고 결코 편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 사랑을 지나쳤거든요. 인사도 하지 않고 말이죠. 이제 이야기를 듣고 나니 형은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겠더라고요. 옆에 있던 로가 말했어요. 그날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는 판형에게 속삭였어요. 이따가 다른 길로 돌아가자고. 그게 바로 그거죠. 우리가 다른 길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그렇지, 우리는. 그 구간은 다시 가면 안 돼. 그렇죠. 근데 판형이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맞아요. 그 형은 좀 다르죠. 형은 속으로 계속 말하고 있어요. 아,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자. 이제 알게 됐으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니까. 조금은 예의 있게 행동해야죠. 형도 그 작은 다리가 안타깝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하차를 마친 후에 사실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형은 다시 그 길로 가기로 했죠. 그래서 그곳으로 돌아가기 전에 형은 시장에 들러서 옷을 샀어요. 우유 과자도 좀 샀고 향도 한 묶음 샀어요. 그리고 두 형제가 차에 올라타서 돌아갔죠. 그리고 사당 근처에 도착했을 때 형이 다시 차를 멈췄어요. 이번에는 아직 도착하기도 전에 형이 이미 3번경적을 눌렀어요. 차가 그곳에 멈췄을 때 형은 향과 재물을 내렸어요. 형이 내렸던 순간을 이야기해요. 그곳에서요. 비록 낮이었지만 형은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향을 피운 후에 좀 더 정성스럽게 기도했어요. 이번에는 더 열심히 기도했죠. 형이 기도한 내용은 대충 이래요. 큰 소리로 지나가니까. 뭔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소년 영혼이 용서해줘요. 이건 과자와 우유 조금이에요. 옷도 조금 가져왔어요. 부디 받아줘요. 그리고 우리에게 안전한 길을 주세요. 재물을 다 태운 후에 형이 추가로 기도했어요. 좀 더 멀리 가고 나서 차에 올라탔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곳을 떠난 후로 계속 멀리 달렸어요. 형은 더 이상 아무 일도 겪지 않았어요. 다시 가면 안 돼.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그때부터요. 그 친구가 그곳에 가보겠다고 했어요. 그 친구는 형에게 말했어요. 아마도 제사를 마쳤으니까 그날 밤은 괜찮을 거라고. 그날 이후로 형은 그 주인에게 물건을 잘 안 배달했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주인에게 물건을 잘 안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다시 갈 기회가 없었어요. 그 길로 돌아갈 수가 없었죠.
다시 가게 된다면 확실히 차를 세우고 뭔가를 사서 그 소년 영혼에게 제사를 지낼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죠. 이게 바로 내 이야기예요. 이건 판의 이야기고 그가 지나가고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죠. 이것도 턴의 이야기인데 그가 친구에 대해 이야기해요. 그 친구도 운전사였어요. 자, 계속해볼까요? 이 친구를 민이라고 부를게요. 민도 장거리 운전사였고 오랫동안 밤에 운전했어요. 그는 물건을 배달하러 벤둑 구간을 지나갔죠. 그의 이야기로는 그 구간에 큰 사당이 있다고 해요. 엄청 크진 않지만 보통 사당보다는 좀 더 크죠. 판이 벤선에서 만난 사당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 구간을 지나는 운전사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민는 예전의 턴처럼 그냥 운전만 했지 믿진 않았어요. 그는 사당이 길가에 많다고 생각했죠. 조심히 운전하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민가 겪은 그날 밤 혼자 운전 중이었어요. 벤둑 구간을 지나 큰 사당을 지나고 나서 그는 잠깐 쳐다봤다가 계속 갔어요. 500m 정도 달렸을 때 앞쪽에 한 여성이 보였어요. 그 여성이 도로를 따라 걷고 있었죠. 그녀는 평범해 보였어요. 유령 같은 모습이 아니었고 흰 옷을 입고 발이 땅에 닿아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죠. 깊은 밤에 길을 걷는 사람을 보면 누구나 주목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민도 쳐다봤고 더 자세히 보니 정말 사람처럼 보였어요. 길가에서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정말 평범해 보였어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죠. 유령 같은 모습도 아니고 머리도 없고 하얀 옷에 발이 땅에 닿아 있었어요. 그냥 평범한 모습이었죠. 일상적인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정말 평범한 체형이었고요. 깊은 밤에 길에서 걷는 사람을 만나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주목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더 자세히 봤어요. 더 볼수록 진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아마 집에 있는 여자 때문일 거예요. 누군가 남편과 다투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그냥 길가에서 지나가는 걸까요? 심지어 민형은 스스로도 이야기했어요. 그때 머릿속에 잠깐 이런 생각이 스쳤죠. 오늘 혹시 유령을 만날까? 밤길을 걷는 사람들은 가끔 스스로 겁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민형은 지나가면서 그 영혼이 돌아올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인생이 어쩌겠냐?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냥 멈추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핸들을 잡고 계속 달렸죠. 그런데 지나가면서 아직도 후방을 쳐다봤어요. 확인해 보려고. 거울 속에서 그 여자를 봤어요. 그 여성은 아프게 보였어요. 얼굴이 아프게 보였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민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진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스스로 겁을 준 거였죠. 그래서 계속 달렸어요. 조금 더 가다가 갑자기 그 여자를 보게 됐어요. 앞쪽에 그 여자가 더 가까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그만. 민형은 이제 진짜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방금 지나쳤거든요. 거울에 그 여자가 여전히 있었어요. 이제는 앞에 나타났어요. 너무 말이 안 되죠. 민형은 머릿속으로 생각했어요. 같은 사람이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봤나? 하지만 자세히 보니 정확히 똑같았어요.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옷차림도, 걷는 스타일도 아까와 똑같았어요. 그때 민형은 더 이상 평범하게 달릴 수 없었어요.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죠. 가속해서 빨리 달렸어요. 상당히 멀리 지나갔을 때 비로소 거울을 확인했어요. 그 미러를 올려봤죠.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만약 일반인이라면 뭔가 이상한 걸 느꼈을 거예요. 맞죠, 여러분? 하지만 깊은 밤에 도로 한가운데서 여러 가지가 무섭기도 하고 믿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죠. 그래서 민형이 계속 달리자고 했어요. 그냥 내 눈이 착각한 거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걸까? 그냥 내가 못 본 걸 수도 있고. 근데 조금 더 가니까 또 할머니를 봤어요. 이번엔 민형도 알았죠. 분명 뭔가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때 그가 말했어요. 온몸이 오싹해졌다고.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 없었죠. 두 번이나 같은 걸 봤으니까. 앞에 또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냥 가속 페달을 밟고 달렸죠.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냥 도망가야 한다고만 생각했죠. 정말 멀리 가야 안전할 거라고. 내 차가 한참을 달렸어요. 그리고 나서야 조금씩 속도를 줄였죠. 다시 차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앞을 한번 쳐다보니까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또 할머니를 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앞에 있는 도로 표지판을 알아봤죠. 정말 익숙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코너도, 그 길 안내판도 내가 지나쳤던 곳이었어요. 그때서야 알았죠. 내가 단순히 귀신을 본 게 아니라 귀신에게 속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건 운전사들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부르는 거죠. 즉, 계속 지나가지만 실제로는 계속 같은 곳을 돌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에 갇히는 느낌.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그때서야 나는 깨달았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그때 나는 정말 간절히 바랐어요. 내 차가 하늘을 날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멀리 날아가고 싶었죠. 정말 무서웠거든요. 차를 도로 옆에 세우는 것도 겁났어요. 만약 멈추면, 창문을 통해 할머니가 보이면 정말 기절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망할 거라고. 그때 그 순간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죠. 그때부터 나는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사람들이 자주 말하던 고양이들. 예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고양이들에 대한 얘기죠. 예전 기억이 나네요. 나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운전사들 중에 나이가 많은 분이 말씀하시길, 만약 귀신이 눈을 가리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그런 불운을 없애기 위해 뭔가 해야 한다고. 그래서 한 분이 빈병을 꺼냈다고. 여기서 판이 나한테 이야기해줬어. 솔직히 말하면 그거 정말 무서웠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건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는 여전히 이야기해야 했어요. 그때 그가 너무 급해서 차 안에서 병의 소변을 봤다고. 차 안에서 바로 말이죠. 그는 어릴 적 어른들이 말하길, 소변으로 얼굴을 씻으라고 했다고. 귀신이 눈을 가리면 그렇게 하라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아무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죠. 하지만 그때는 그가 정말 궁지에 몰렸어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는 그 병의 소변을 본 후 창문을 조금 열고 손을 내밀어 그 물을 쏟았다고, 얼굴에. 그 후에 그는 엔진을 켰고 바로 빠르게 달렸다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회사로 무사히 돌아갔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고 그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후에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길은 약한 사람들은 지나가면 안 된다고, 눈을 가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길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무서워요. 예전에 그 길에 한 여자가 지나갔던 것 같아요. 아마도 아프거나 어두운 밤에. 그때 한 대의 차가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소리가 너무 컸어요. 소가 놀라서 정신이 없었나 봐요. 그 여자는 그 줄에 걸려서 소의 줄에 엮여버렸어요. 그래서 소가 도로로 뛰어들자 그 여자를 끌고 갔어요.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났어요. 아무도 대처할 시간이 없었죠. 그때 차가 달려왔고 운전사가 브레이크를 밟을 새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죠. 그 이후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 여자의 영혼이 그 길에 남아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했죠. 아직도 그 구간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처음엔 단순한 소문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밤에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길가에서 걷는 여자 영혼을 봤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사람은 그녀가 앞서 걸어가는 걸 봤다고 했고, 잠시 후 다시 보았다고 하네요. 어떤 사람은 잘 달리던 중에 갑자기 여자 영혼의 그림자를 보게 되었다고 해요. 그녀가 그곳에 서 있었고 그 모습에 깜짝 놀라서 핸들을 놓쳤다고 하더군요. 그 구간에서는 사고도 자주 일어난다고 하니 정말 무섭죠. 그래서 점점 사람들은 더 조심하게 되었어요.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은 운전사들이 자주 이야기하곤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등과 함께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 영혼은 정말 강력하다고 하더군요. 누구든지 그녀에게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감사의 의미로 물건을 가져가기도 했어요. 이야기는 여기서 여기로 전해졌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당도 무너졌고 한 후원자가 돈을 내서 더 크고 멋진 사당을 새로 지었어요. 민 씨는 또 턴에게 이렇게 말했죠. 사당이나 영혼과 관련된 일은 길을 지나는 동안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사당이 있는 곳을 지나갈 때는 조심해야 한다고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고 경건한 마음으로 지나가야 해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인생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때론 힘든 일도 있고 때론 좋은 일도 생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로서 타인의 공간을 지나갈 때는 인사하는 게 좋죠. 그렇게 해도 손해볼 건 없으니까요.
맞죠? 여러분, 이제 언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판의 이야기고, 언의 이야기는 더 흥미진진해요. 하지만 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판과 그의 친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도 운전사 중 한 명이니까요. 전문 운전사는 아니지만, 차를 운전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그날은, 형제 둘이 결혼식에 가기 위해 갔던 날이었어요. 그 아이의 결혼식에 가는 길이었고, 저녁에 가는 길이었죠. 그곳은 정말 외진 곳이었어요. 그러다가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 돌아오는 길에 말이죠. 두 명은 한 명은 술을 마시고 한 명은 운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은 술을 마시고 나는 운전하고 있었죠. 그렇죠. 이 부분이요. 이 도로는 낸 이이도 알 거예요. 낸 이이도 알죠. 왜냐하면 내가 그 도로를 지나고 나서요. 그 장소는 말이죠. 내가 진짜로 그곳을 지나가면 낸 위이의 고향에 도착해요. 그래서 언이 그 도로를 위이에게 알려줬죠. 위이가 갔고 하지만 위이는 아침에 갔어요. 그때 언은 그 여행을 하면서 내가 돌아오는 길은 대략 밤 10시쯤이었어요. 그 도로는 폭이 5에서 6m 정도였고요. 시골 도로니까요. 여기는 차암이 있고 여기는 차암 학교가 있어요. 가끔 집이 하나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반대편은 작은 강 하나가 있어요. 강 건너는 논이 있죠. 그리고 그 도로는 전구가 하나도 없어요. 전구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때 언이 운전할 때 그 장소에 도착했어요. 거의 차가 떨어질 뻔했어요. 그곳은 커브였어요. 정말 커브였죠. 운전할 때 말이에요. 밤에 운전하는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그 도로는 5대60으로 달리는데 정말 이상했어요. 그렇게 달리다가 갑자기 그 커브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가 커브를 돌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보니까 여기 옆에 또 다른 길이 보였어요. 정말로 다른 길이 보였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했죠. 내가 이쪽으로 꺾어야겠다. 그래서 살짝 움직였는데 동생이 야, 뭐 하는 거야? 그 나무가 정말로 차가 떨어질 뻔했어요. 머리가 살짝 숙여졌고 아직 충돌은 안 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믿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때 나는 정말로 정신이 맑았어요. 왜냐하면 술 한 방울도 안 마셨어요. 정말 정신이 맑아서 집에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깨어있어서 돌아가는 길이었죠.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요. 갑자기 그게 보였어요. 방금 지나친 그 길이었죠. 멀리서 뿌옇게 보였어요. 머리가 살짝 아래로 쳐져 있었죠. 그걸 동생이 소리치기 전에 봤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은 정말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요. 운전사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믿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아요. 운전사들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도 겪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혹은 누군가가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아래에서 반응해 주시면 좋겠어요. 모두가 믿을 수 있도록요. 혼자만 이야기하면 믿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이야기는 진짜예요. 저는 믿어요. 정말 믿어요. 하하. 이제 끝입니다. 안녕히 계세요.